자, 오늘은요, 제가 의약을 2개를 개발했어요. 현대의학은 항생의학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의학. 예, 제가 개발한 2개 의학은 나와 있습니다. 양생의학, 나와 공생하는 세균을 길러서, 그러니까 유해한균, 병원균을 잡는 의학이에요. 그리고 천적의학, 우리 식물 병 주개를 잡는데 천적을 이용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의 염증 세균을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잡는 천적의학을 개발했어요. 예, 이 2가지 의학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예, 제가 발명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생의학과 천적의학을 아시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병든 동물, 돼지, 소, 닭, 개, 병든 식물, 탄저병, 엽병, 뿌리썩은병, 이런 병든 식물까지 전부 다 치료하는 의사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의대, 한의대, 약대, 농대 전부 다 졸업하고 의사생활을 40년, 50년 한 사람들도 치료 못하는 병을 다 치료하는 의사가 되버려요. 지금 이것이 2003년부터 밝혀진 생명의 섭리입니다. 2003년부터 분자생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전까지 들여다보는 현미경이 발전했어요. 100만 분의 1mm까지 보는 그런 현미경이 개발돼가지고 이제 인체의 신비가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장내 균들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약도 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병약도 되는 거예요. 장에 발효균하고 부패균 2가지가 있어요. 물론 병원균도 있어요. 설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병원균도 있고요. 염증을 만드는 생균도 있어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은 입으로 장내 균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장내 균이 없으면 죽어요. 그것이 2003년부터 네이처나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본물이 터지듯이 밝혀졌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장내 발효균이 발효를 하면 효소가 돼. 효소. 이것은 저 옆에 보면 인체 세포가 있습니다. 저 세포의 크기가 얼마나냐? 1mm를 100개로 나눴을 때 100분의 1mm예요. 그 작은 생명체가 우리 사람처럼 똑같은 생명체인데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귀와 눈이 없어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창자도 있어. 똑같아요. 제가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반드시 식물이나 동물, 천연물질이죠. 이것을 우리가 먹어서 장내 균들이 분해해 줘야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에 부패균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부패가 돼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느끼는 방귀약취. 예? 예, 바로 그것이 음식이 썩은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그 독가스가 여러분 코로 막기 싫듯이 세포들도 매연에 죽거나 큰 병이 걸려요. 돼지농장에 하룻밤만 환기 안 되면 지 똥에서 나오는 냄새 가지고 죽어버려요. 간성 혼술한 병이 있어요. 간에 해독력이 떨어져서 혼수 상태가 된 병을 간성 혼술이라고 그래요. 그 환자가 병원 가면 병원 치료 방법이 대장에 있는 대변을 청소해냅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 정도로 이 악취가스,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칠막가탄, 아민 이것들이 치명적인 독가스다. 그러니까 장내 어느 균이 많으냐에 따라서 무병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다. 장에는 저는 육모가 있습니다. 육모가 있는데 저걸 펼치면 400입방미터라고 그래요. 넓이가. 세균이 아주 잘 살게 돼 있죠. 저 안에 논문에 따라 다른데 100조 마리, 어떤 논문은 500조 마리, 어떤 논문은 700조 마리가 산다고 해요. 세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발효균은 음식을
효소화해서 60쪽의 세포입니다. 우리 인체는 평균 눈세포, 뇌세포, 간세포, 관절세포 이 세포를 쳐보니까 60쪽의 생명체가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60쪽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장이야. 그 장은 뭐예요? 60쪽의 세포의 식당이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한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약은 약국에서 파는 것,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99%가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천연물질이 아닙니다. 세포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죽어버려. 세포가. 쪼박지 먹으니까 세포가 골골골 하고 있는 뿐이에요. 이걸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저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할 일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져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응급환자. 수술 환자를 제외하면 그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을 보시겠어요? 왜 우리가 질병이 많은가? 항생식품, 항생의학. 지금 현재 식품을 제조하는 박사, 또 약을 만드는 박사, 의학 박사, 모든 박사가 한결같이 세균을 죽이는 박사입니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세뇌가 됐습니다. 이들이 쓰는 것은 뭘 쓰냐? 예,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저거를 식품 첨가물이 600여 조 되는데 세균이 죽는 살균제입니다. 이 살균제를 연간 24.69g을 먹도록 쓰고 있다. 의료 선진국은 감기 환자한테 절대 항생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3살 먹이한테도 장내 생태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이한테도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그래서 독을 하도 많이 처방을 해서 9세 미만 어린이 30%가 아토피 비염이고 29.9%가 변비고 가임기 남녀 34.5%가 불임 환자입니다. 독을 하도 많이 먹여서 세포 속에 독이 꽉 차여서 무늬만 청춘이 된 겁니다. 자, 항생농업, 항생식품, 항생의학 이런 것들로 해서 노화가 되는 것이고 병을 앓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OECD가 만든 표입니다. 이게. 생명의 섭리에 반하는 항생식품, 항생의학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로 환자가 많은 국가다. 평균의 2배가 많은 환자예요. 여러분 집에 환자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어떤 병이라도 하나씩 있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그토록 질병 천국이 됐다. 암 발생률, 암 사망률, 40, 50대 사망률, 자살률, 불임률, 환자 증가율, 의료비 증가율 세계 1위입니다. 불행한 나라입니다. 의료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에 약물 부작용 환자가 428만 명입니다. 약물 부작용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걸어서 들어가서 시체로 태어난 의료사고 환자가 연간 27,000명이나 된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 앉겠다는 것도 행운으로 아셔야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7,000명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27,000명. 왜? 생명의 반항은 독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연물질이 아니면 절대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주사로 혈관에 넣지 않습니까? 거기다 저염식을 시켜서 더 큰 질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럼 이것의 대책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독을 먹지 말아야 된다. 독은 뭐예요? 식품 첨가물, 항생제, 화학약물, 흡연이라든지 과합이라든지 이런 거 피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야? 장 건강이에요. 음식이 우리 모이 먹다가 이유식하면 썩으니까 냄새가 나요. 그럼 냄새 안 나게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균을 드셔야 돼요. 근데 유산균도 무늬만 유산균이 많아요. 이게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설사세균을 15번이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유해균, 부패균의
천적을 제가 발명했어요. 세계 최초로. 이런 것을 드시면 부패균은 잡고 발효균은 증식하기 때문에 내가 먹은 밥을 얼마나 잘 전부 다 효소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세포들이 좋은 영양을 흡수하게 되니까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야? 코세포, 뇌세포, 간세포, 뼈세포, 관절세포 이런 세포 조직들이 다 각기 영양을 요구해요.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에는 영양소 5%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세포들의 면역력을 올리고 세포들이 활성화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현미에 플러스 콩, 보리, 귀리, 조 우리가 보이는 여러 가지 음식을 전부 먹어야 된다. 또 오색 채소, 오색 열매 이런 식물들을 전부 다 먹어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단백질이 필요해요. 햄버스를 먹는다든지 진짜 육류를 먹는다든지 물고기를 먹는다든지 이게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영양의 10% 이내로 먹어라. 모유에는요 단백질이 3%입니다. 그래도 얘가 잘 커요. 아셨죠? 이 보약밥상을 잘 만들어 놨더라도 씹지 않으면 보약이 안 돼요. 꼭꼭 씹으시면 당뇨 같은 건요 인슐린 맞던 사람도 3개월이면 제로가 돼버려요. 탈모, 발바닥 무좀까지 싹 없어져요. 아토피 이건 병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약밥상을 해놨는데 씹어먹기 힘들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발명한 것이 보약밥상 플러스 슈퍼유산균을 종기로 해서 효소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저거는 씹지 않아도 흡수가 빨라. 장내 균이 없어도 흡수가 빨라. 특히 장내 생태가 다 항암 치료로 황폐화돼서 세균이 없는 사람 먹을 수가 없어요. 흡수가 안 됩니다. 장내 균이 없으니까 밥맛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정말 기적을 체험한다. 아시겠죠? 또 운동선수가 먹으면 무지하게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저것은 60쪽의 세포를 정말 건강하게 한다. 그것이 제가 개발한 발명품인데 우리는 17가지 공유를 써요. 그리고 뇌세포에 좋은 거, 코세포에 좋은 거, 눈세포에 좋은 거, 관절세포에 좋은 모든 한약재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효소화해서 공급하고 있다. 동서한방병원 이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은 한국 최초로 양방과 한방을 종합병원을 만드셨는데 한의사, 약의사가 약 6, 70명 있는 병원입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환자를 48년 환자를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토피는 정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토피 우리 병원에 입원 3번까지 했었는데 뭐 대학병원 삼성의료는 다 했는데 안 돼서 이거 2달 해서 100% 완치를 하는 환자입니다. 청년인데 얼굴부터 온몸이 제일 심한데 다리 이런 쪽에 이렇게 살이 엉망이 된 사람이 2달에 100% 완치가 됐어. 2달 만에. 정말 그 제대를 했어. 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나한테 인사를 왔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성 아토피는 아마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최고고 이 소화기 쪽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병을 막아주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이분은 김태경 자연의원인데요.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환자한테 약을 주면 더 환자가 나빠지고 약을 끊으면 좋아져.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을 한 주먹씩 먹는데 이걸 안 주니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 제 신문 광고를 보고 저한테 가서 강의를 받고 병원을 차렸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치료한 사례를 들어보시겠어요?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근데 폐암이 뭐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이 여자애는 4세 여자아이입니다. 4세.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물론 스테로이드 계속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산균을 먹입니다. 일단 먹이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멸치를 함께 하면서 빨리 좋아지는 거죠. 이게 45일째입니다. 지금 흉터만 남았죠. 2개월 됐을 때인데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유산균 사러 왔죠. 깨끗하죠 완전히. 유산균만 먹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 이거 발표하는 건데 이 건선이라는 질병입니다. 건선. 이제 건선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냥 살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2, 3년 전에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뭐 일단 이런 상태고 등을 보시면 등도 이렇습니다. 얼굴까지 이분은 제가 본 가장 심한 케이스인데 온몸이 이러세요. 온몸. 팔, 다리. 근데 이분이 정말 괴로운 건 또 뭐냐면요. 아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일을 하려면 억지로도 자야 되니까. 모든 환자를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체온 관리해주고 소금 먹게 하고 전 아주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아까 이제 이 장애독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유산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먹고 2, 3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오신 다음부터 수면제를 끊었어요. 일단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려운 게 가라앉았어요. 이분이 26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6일 만에 상당히 좋아졌죠. 등이 이랬었는데 26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26일 만에 거의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옅어지셨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금 같은 부위라도 한 곳은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미생물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관리 이런 걸 했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68에 91kg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10일만 했습니다. 10일. 했더니 이분이 10일 만에 6.7kg가 빠졌는데 집중적으로 배가 빠졌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점에서 요 끝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75에 109kg예요. 109kg.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너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다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보통 42야. 45 미만인데 177에 216이에요. 거의 간염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또 중성지방이 429예요.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유산균 드시면서 열치료 하면서 이제 소금 먹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달 후에 체중이 5.4kg가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이 얼마 빠졌어요? 7.3kg. 내장지방이요. 아까 14였는데 12로 떨어졌습니다. 12. 내장지방 빼긴 진짜 힘든 거거든요. 12로 떨어지고 중요한 게요. 이게 그저께 제가 확인한 수치인데 간 수치가요. 177에서 64, 216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 한 달 만에. 사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몸이 잘 돌아가면요. 쓸데없는 균들이 안 산다니까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우리 한국인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학 박사, 한의학 박사, 중의학 박사, 정신의학 박사, 병원장이시고 경희대학교 외래교 교수인데 의학이 최고로 발전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또 세계 최고로 장수하는 국가도 독일입니다. 주로 여기서는 암 환자 300명 원 임상 발표했어요. 암은 무서운 게 절대 아니에요. 병이. 암이 무서운 게 뭐냐? 전입니다. 메타스타즈 스피드. 그러니까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죠? 요 메타스타즈 전이를 적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효소 테라피입니다. 아셨죠? 효소를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냐? CD44가 확 감소가 돼요. 그런데 SAP 우리 한국 효소를 썼더니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암 전이 속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경감이 되고 환자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화색이 좋아지고 특히 자궁 쪽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여자들이. 산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피가 흘러요. 그런데 이 효소를 쓰게 되면은 다시 건조했던 것이 습해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기적적인 거죠. 제가 SAP를 써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속도가 지금 일본 효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본 효소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좋은 것들은요. 37년간 담배를 피고 52세 된 여자인데 이게 커피 3이면은 상당히 4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형 선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데 지금 3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달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다량의 지금 효소를 SAP 다량 효소를 지금 복용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길 거리도 못 걷고 계단은 아예 뭐 걸을 수가 없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한 2달 후부터는 아주 그냥 거의 지금 계단을 올라가도 숨 차는 것이 훨씬 덜하고 뭐 평지는 뭐 훨씬 뭐 잘 표시가 안 나오고 이렇게 확실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것은 65세 난 유방암 환자입니다. 2011년에 2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케모테라피나 방사선 치료를 다 하고 났더니 완전 토하고 설사하고 막 두통 증세에다가 막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있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SAP 박세준 SAP 한국 효소 테라피를 인텐시브로 상당히 이렇게 아주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정도 이내에 벌써 소화 장 문제, 토하는 것, 설사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설사 문제는 뭐 불과 한 2, 3일 만에 멈췄고요. 점점 호전되는 그 사례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뭐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넥스트 파트. 45세 난 시청 공무원입니다. 희리 씨라고 하는 그 여자 환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간암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2012년에 SJP 이거 한국 효소를 매일 2번씩 해가지고 침 치료와 같이 치료해서 6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작아지게 된 결과입니다. 하고 이제 여자 박사인데 55세인데 지금 일림프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효소를 우리가 쓰고 나서는 이것이 많이 반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멘스가 월경이 지금 7년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7년 전에 멘스가 끊어졌었는데 이 작용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멘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얼굴이 훨씬 쭈글쭈글했던 얼굴이 한 60대 중반 후반 보였던 얼굴이 한 10년 이상 젊게 보이는 얼굴로 변하더니 멘스가 다시 터지게 돼가지고 이거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를 갔다 오면요 유럽 사람들이 만성 설사에 막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엔자임을 가지고 SAP나 효소를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와서 감염이 된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감염된 그런 만성 설사나 장염의 문제가 안 되는 것들, 트리프토판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효소를 썼더니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더라. 근데 박세준이가 이 식품 사업한 지가 만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질병공화국에 우리나라가 왜 이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까? 잘못된 규제 때문에 그래요. 식품 광고에 질병이 예방되거나 약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전부 과대 광고로 고발합니다. 누가 고발하냐? 식약처가. 이게 대한민국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닙니다. 병원 정부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지금 나한테 이런 강의 안 받으시면 병원 가서 죽어서 나올지도 몰라. 아셨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천하병기가 되지 않으면 이 목숨 부지가 어려워. 이래도 두면 나라가 망해요. 보세요. 보건복지부 발표입니다. 환자 증가율, 의료비 증가율, 불임환자 증가율 세계 1위예요. 한국이 2020년도 의료자 중에 242조 6천억입니다. 2017년도 국가 예산이 400조 7천억이에요. 2030년도 앞으로 얼마 남았죠? 12년 남았나요? 그러면 국가 예산보다도 훨씬 의료비가 많다.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청년 한 명이 노인 2~3명을 건져야 되는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는 그리스 이상
피폐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김학기 회장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치료해주는 정책보다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으로 가면 의료부의 5분을만 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한건강교육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에 회원이 되셔서 첫째 본인은 물론 가족을 전부 내 손으로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내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어요. 내 몸은 내가 치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이 하나야. 주사 찌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네. 이거를 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어요. 맞죠? 네. 그래서 온 국민을 가르치자. 이 생명의 섭리를 알려주자.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건강을 더 앞서 챙기셔야 돼요. 어디서 건강 정보가 있으면 빨리 얻어서 건강을 챙기셔야 후회하지 않아요. 건강하면요. 내 몸이 깨끗해지면 절대 인산식품 이런 거 세계보건기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햄, 소세지, 어묵, 육류 가공식품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어요. 1급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단 말이에요. 몸이 독이 많이 쌓이면 라면을 좋아하고 그 독을 좋아해. 내 몸에 독이 쌓이면 독을 자꾸 불러. 근데 내 몸이 깨끗해지면 삼겹살 같은 건 한 첩에 10,000원 줘도 안 먹어. 아셨죠? 네.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밝혀보세요. 그 스스로 진단하세요. 아셨죠? 네. 반드시 화장실에서 냄새를 맡아보셔야 돼요. 구수한 냄새가 나는지 또 썩어서 맡기 싫은 냄새가 나는지를 반드시 휴지라도 코에 대고 내 장을 검진하셔야 된다. 아셨죠? 네. 제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이에요. 왜 회장을 했나? 금메달을 전부 따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왜? 저걸 먹으면 피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탁구협회 회장을 했는데 제가 2개월 동안 이걸 제공했더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최고 많이 딴 해보다도 더블을 땄어요. 더블. 가장 체력이 많이 소요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정상이에요. 8,848m. 이해하시죠? 네. 근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걸 먹고 8,848m를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줬어요. 에베레스트 8,848m를 아주 손쉽게 갔다 왔다. 구미 산악회 갔다 온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에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 대장을 맡은 최청돈입니다. 저희들이 그 청인 이야기만 듣고 가서 그냥 뭐 미숫가루 정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실제로 그 베이스 캠프 이상에서는 저희들이 그 음식을 섭취할 때 굉장히 그 고소 때문에 그 고충을 많이 겪고 그리고 음식을 섭취를 해도 솔직히 그 소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좀 난해하고 그리고 그 잘 먹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대원들한테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힘드는데 오늘은 제가 청인 한번 먹어보자.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다른 그 음식들보다는 빨리 그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강하면서 그 간식 대용으로 이렇게 그 병에 하나 담아서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물 마시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섭취를 해주니까 피로를 훨씬 덜 느꼈고 하여튼 산행하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원정대 에베레스트 원정대 등반대장을 맡았던 장어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실은 청인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섭취를 했었는데 처음에 접하게 됐던 이유는 실은 원정 등반을 가면 한 5,000
대 넘었으면은 고소 증상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소화를 못 시키는 소화불량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고민했던 게 유산균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갈까라는 걸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또 청인회에서 협찬을 받아서 가져갔었는데 그 당시에 가져갔던 게 저희가 그 커피 믹서처럼 일회용으로 스틱으로 된 제품을 받아갔는데 스틱에 들어있는 제품이 냄새가 없어요. 아예 맛도 거의 없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게 고소해서 우리한테 먹기가 훨씬 편해서 그냥 물에 타지 않고 저희는 그걸 그냥 스틱으로 그대로 입에 넣고 가리비 씹어 먹었는데 그때 다들 그 덕분인지 대원들이 설사나 아니면은 그 소화불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먹어보고 요번에 2년 뒤에 다시 요번에 에베레스트 갈 때 지원받았거든요. 똑같이 이번에도 거의 대원들이 뭐 소화불량이나 아니면은 설사대 이런 소가리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일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에베레스트 대원으로 간 강경숙입니다. 식량 담당이라서 우리 대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15년도에도 같이 참석을 해갖고 청인날을 먹어봤고요. 고소의 투나 이런 데 올라가서는 음식 섭취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뭐 우리 대장님들이나 우리 대원들이 그냥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원정대장 간 임정건 대원입니다. 그 우유 같은 데 타서 먹으니까 그 영양 공급이 되는 것 같아서 에너지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아마 산행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은 많이 섭취 못했지만 우유 타 먹는 그 분말 때문에 좀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먹은 것을 장내균들이 분해해야 효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깥에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장내균이 분해를 못해도 활동을 못해도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드시면 정말 피로 완전히 없고요. 설사, 식중독 설사하는 사람도 1시간이면 그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방되고. 예?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운동선수가 피로는 왜 오느냐? 효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효소가 떨어지기 전에, 피로를 끼기 전에 먹어주면 피로를 완전히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거리 운행을 하시거나 또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뭐 등산을 한다든지 또 부부관계 하기 전에 이걸 먹으면 하고 나서 피로가 없다는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자전거 선수들한테 3일간 줬어요. 서울에서 대관령을 넘어서 동해안까지 갔다 오는데 굉장한 효과가 나서 3일 동안 얼마나 체력이 올라가는지를 다 검증을 했어요. 병원서. 제 사이클 운동의 가장 중요한 체력 검사,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근력 검사를 측정하였습니다. 유산소성 운동 능력에서 이제 평균값을 봤을 때 최대 산소 섭취량, 무산소 능력치 그 부분에서는 이제 상향을 나타내었고 적정 심박수는 하향이 나타내고 운동 시간도 하향을 나타내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 운동 시간이 줄고 심박수는 그 전보다 줄었지만 그 산소 섭취량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동을 했다는 뜻이 되니까 근력 검사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날에 운동을 하고 나서 이틀 후에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1차 때의 검사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이제 몸의 회복이 빠르다는 그런 의미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무산소성 운동량 같이 1~2초에 이제 5초 이내 빠른 스피드로 자기의 최대 파워를 나타내는 이제 팩터에서 피크 파워, 순간적인 파워는 분명히 상향이 되었음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근육의 좀 이렇게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좋아졌다. 전반적인 상승을 나타내었고요. 그냥 혈액 검사를 한 6가지 정도 실시하였는데 젖산 검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로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강된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 말은 이제 체내에 있는 젖산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피로물질이 제거되면서 피로도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피로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모든 체력 수준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적의학. 과연 천적의학이 뭔가?
저 잇몸이 왜 아파요? 유해세균 때문에. 맞죠? 저 욕창, 발가락에 저 무좀, 피부에 전염증, 또 비염, 여성들 생리기관, 거기 왜 염증이 생겨요? 또 위나 식도나 왜 염증이 생겨요?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항생제로 잡으면 나를 지켜주는 유익균이 죽고 유해균은 슈퍼박테리아가 돼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 근데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유해균의 천적인 SJP 슈퍼유산균을 갖다 딱 잡으면 빨리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씹어 발라버리면 속이 아프면 먹고 피부가 아프면 잇몸을 씹어서 잇몸에 집어넣어. 그러면 염증이 하룻밤 만에 잇몸 염증이 하룻밤 만에 싹 없어져. 저 비염, 저 뿌리는 게 있어. 뿌리는 게 어떤 비염이든지 간단히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잡아버리니까 어떤 부작용이 없어. 만약에 쥐를 쥐약으로 잡아봐. 고양이도 죽고 개도 죽고 사람도 죽어. 맞죠? 그러니까 이열치열 화상에는 반드시 식용유를 발라요. 즉시 바르면 절대 물집이 생기지 않아요. 세균은 세균을 잡아야 되는 거야. 아셨죠? 노화의 원인이 뭔가. 내가 169세를 산다고 제가 가는 곳마다 선선합니다. 왜 169세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육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육모가 저렇게 생겼는데 나이가 들면 치석과 같은 게 육모 사이에 끼어요. 그러니까 세균이 살 집이 없어져. 치석이 뭐예요? 다 유해균 아니에요? 이것들이 나이가 들면 육모 사이에 껴서 내가 먹은 음식을 효소로 만들어줄 일꾼이 감소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세포로 가지를 못해. 알기 쉽게 눈세포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눈이 어두워져. 청각세포가 영양이 공급받으니까 청각세포가 어두워져. 머리털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머리가 빠져. 세포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주름살이 치는 거야. 내 이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육모를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육모 청소 방법 너무 쉬워요. 내가 만든 식품을 꼭꼭 씹어서 입에 발라놓고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치석이 막 도망가. 한 보름이나 한 20일 정도 매일 씹어서 발라두면 치과에 가서 스캐닝을 한 것처럼 이빨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천적의학이야. 천적의학을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개발한 장본인이야. 저걸 갖다 먹어놓으면 음식을 먹은데 그 음식을 효소로 만들어주는 균이 많이 살까 못 살까 일꾼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식을 해도 포만감이 확 넘쳐. 포만감은 뭐야? 60쪽의 세포가 배부르니 그만 드시라 이 소리야. 2007년도입니다. KBS 생로병사 208회인데 제목이 뭐냐? 장내 생태계를 보고달라. 장내 세균 제3의 장기. 이걸로 방송을 했는데 이 노인이 세계 최고로 많이 살았어. 168세 살았어. 생로병사를 보는 순간에 저는 169세를 살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저거는 지금 어떤 거냐? 우리 김치 만들듯이 자연적으로 생긴 종균이에요. 근데 나는 설사세균을 15분에 완전히 뜯어잡아서 식중독 설사가 줄줄줄 싸는 것이 1시간이면 완벽히 끝나는 강력한 유산균을 또 인체 모든 영양 17가지 공유 70여 종의 한약재 이런 걸 전부 다 발효해서 눈이 좋은 거, 귀에 좋은 거, 관절에 좋은 거 전부 다 먹어주니까 한 살 더 살겠다는 거야. 내가 뭐 계산이 틀렸어요? 내가 12년째 됐습니다. 굉장히 늙었었거든요. 저렇게 저 가에 있는 인간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시면 내가 더 늙었나? 예? 더 뛰지 내가 쟤보다. 자, 내가 2001년도에 엄청나게 늙었었던 것을 이제 비교해 보시겠어요? 동영상을 보시겠어요?
오늘 이 사람에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끝에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된 한 발명가를 소개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루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됐지만 이 퇴비의 염도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낮은 0.07%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근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천연 퇴비로서 유기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사람은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쓰레기도 이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치하기 곤란한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원자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비닐봉투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과 물을 섞어 염도를 낮추는 기술 등이 박 사장의 발명 특허입니다. 박 사장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2년 동안 38건의 각종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고난도의 기술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특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 사장은 이제 세계 최고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무병장수보다 더 큰 욕심 또 있나요? 그럼 하루도 젊었을 때부터 노화를 방지하고 회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장관리 잘 하시고 몸을 유해한 거 지금도 담배 피울 분 계시면 과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죽고 싶으시면 한강으로 뛰어들으세요. 그리고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당장 끊으세요. 그러시고 정말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건강교육협회에 임원이 되셔서 가족은 물론 형제 자매 또 학교 친구 동창 협회 회원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인들을 건강하게 해주면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천당 간다. 또 살아서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